기소, 점해름 등은 모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들인데 이 원소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하여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반도체를 형성합니다. 14족 원소들끼리만 공유결합을 하는 것이 반도체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우린 이것을 순수반도체라고 합니다. 순수반도체는 모든 원소들이 옥텟 규칙을 따르므로 전자 배치가 안정적이고 열에너지를 공급하면 기소원자를 이루는 전자가 자유전자로 전이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 반도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불순물들을 도핑하여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궁소, 알루미늄, 갈륨 등의 13족 원소들을 도핑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들에 의해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구멍이 존재하는데 이 구멍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공유결합이 된 전자가 양공에 들어가면 양공이 채워지고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또 다른 양공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마치 양공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전자와 양공의 이동에 의해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알루미늄은 주변으로부터 전자 한 개를 받아 양공을 채우므로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도록 13족 원소들을 도핑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의 15족 원소들을 도핑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에 의해 자유전자가 하나 남게 됩니다. 이 자유전자는 공유결합을 이룬 규소를 따라 이동할 수 있고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E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15족 원소를 도핑하여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N형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불순물 반도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도체 후자재를 만들고 이 후자재를 이용한 회로를 구성하여 여러 첨단 산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다이오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든 것으로 접합시킨 경계를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접합된 두 반도체 사이에서 양공과 자유전자는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에 의해 각각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자와 양공이 합쳐져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접합면 근처에는 양공과 자유전자의 수가 줄어들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전위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전위장벽 내에서 P형 반도체에는 13족 원소의 마이너스 전하가 N형 반도체에는 15족 원소의 플러스 전하가 남게 되는데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모두 양극에서 음극 방향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회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P형 반도체의 전지의 양극을 N형 반도체의 음극을 연결하면 전류와 전기장은 모두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즉 전위장벽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최종적으로 두 전기장이 상쇄되어 전위장벽이 사라지며 따라서 양공과 자유전자는 계속 접합면 쪽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나가고 전지에서는 전자가 N형 반도체로 끊임없이 공급되어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P형 반도체의 전지의 음극을 N형 반도체의 양극이 연결하면 같은 원리로 전류와 전기장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전위장벽에서의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전기장이 합성되고 더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전위장벽이 더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양공과 자유전자의 확산이 불가능해져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역방향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오드는 특정 방향의 전류만 흐르게 하여 전기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형성되게 하는 정류작용을 하게 됩니다.